저는 갑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률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 정반을 아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생각하면 지금 이 분탕질이 총선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격이 너무도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일 굴욕, 매국 외교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변동이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보관은 갖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갑의 이강률 당원이셨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원주을 지역구의 김성규 당원님,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강원도 내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어르신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르신네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당에서 정책적 대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이거로 받고 상임고문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당원들과의 소통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민주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객관적으로 해도 이렇게 여론조사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의도적으로 나쁘게 설문지를 만드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설문지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저는 뭐 여론조사를 선거할 때마다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해보면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낮지는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우리가 좋게 나올 때는 잘 보도를 안 하고 나쁘게 나왔을 때는 아주 많이 보도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빠 보이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윤석열 지지도가 4%가 빠졌어요. 그 갤럽 조사인데 34% 나오다가 지금 오늘 30%로 나온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력에게 저렇게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미국도 가야지, 또 G7도 가면은 거기에 또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서는 여론조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임기 초반에 30% 나오면은 그건 꽝이에요, 꽝. 적어도 임기 1년 동안에는 그 최소한도 50%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45%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48% 얻었잖아요. 당선될 때. 당선될 때 48% 얻은 사람이 지금 30%가 나오면 15%가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찍어준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0%라는 건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나오는 프로예요. 그거는. 진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30%는 있어요. 우리 쪽에도 30%가 있고 저쪽에도 30%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45% 근처에 나오고 있는데, 심한 게 큰 건 어떤 건 50%가 넘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령화 비율이 뭐 강원도는 굉장히 높겠죠. 30%가 넘고, 이분들에 대해서 60대가 넘으면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하위 7%,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주거부터 의료 모든 것까지. 그 다음에 13%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약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20%는 결국은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해서 군에서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층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의 대부분이 그 70대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그 보호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맞으면 그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표를 많이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은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한테 마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우리한테 또 그 맞으면 그 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꼭 표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령 노령연금만 해도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들여왔지 않습니까? 제가 국무총리 할 적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유시민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때 이걸 도입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한 50만 원 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가 심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때 1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은 20몇만 원 됐죠? 3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조그맣게 해서 저항을 좀 적게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올려가지고 지금 3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국가 재정에 허락하는 한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용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도 가면은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분기별로 5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봄, 여름 4번 동안 한 번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 그 염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신안군에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노령연금을 좀 주고 또 그런 마을 공동사업을 해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60만 원을 한 달에 주게 되면은 큰 소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